예,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강의가 좀 늦었죠? 미안합니다. 이번 주 주제가 프라이버시인데 사실 이 프라이버시 이슈는 제게는 무척 익숙한 주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강의가 쉬운 주제이긴 한데 가장 최근에 출간된 자료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해서 그 자료들을 좀 소화시키느라고 이 강의안을 만드는 게 좀 늦어졌습니다. 양해 부탁합니다. 이 책을 이북으로 좀 읽었습니다. 이번에 강의에는 이 책의 내용이 좀 많이 반영이 돼서 프라이버시 주제에 대해서 좀 컨텐츠를 업데이트를 시켰습니다. 이 책이 나온 지가 지난 8월이니까 2달 혹은 3달 남짓 된 아주 따끈따끈한 그런 책입니다. 이 강의의 내용은 이 책의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rivacy, 개인정보 and privacy. 프라이버시 하면은 우리는 무엇을 상상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상상이 되나요? 아마도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매우 사적인 공간이나 혹은 사적인 관계 혹은 사적인 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그림에 보듯이 아마 침실은 굉장히 사적인 공간이죠. 그 다음에 아마 더 사적인 공간은 이렇게 화장실, 욕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매우 사적인 공간에서 누구에게도 눈에 띄지 않으면서 홀로 고즈넉하게 있는 모습 혹은 있을 권리 이런 것들을 우리는 프라이버시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프라이버시와 관련해서는 프라이버시 동심원이라는 게 있더군요. 동심원이 보면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점점 신뢰가 여기 decreasing trust 신뢰가 적어지는 관계로 동심원이 확대가 됩니다. 내 자신이 가장 신뢰하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은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모르겠지만은 spouse 배우자가 그 다음 동심원에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척이 다음 동심원에 있고 다음에는 친구나 이웃들이 있고 자기에 대해서 자기 활동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부분이 이렇게 갈수록 점점 적어지겠죠. 많이 감추고 싶은 이제 부분들이 늘어나는 거겠죠. 신뢰가 줄어든 만큼 자기를 감추고 싶고 보호하고 싶은 그런 욕구는 커지겠죠. 나 말고는 아마 배우자에게 가장 많은 것을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다음에는 가족이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단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워밍업을 하고 대화를 시작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프라이버시가 이 시대에 왜 문제인가 하는 것을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첫째는 무엇보다도 프라이버시가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디지털 테크놀로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TV나 이런 것들이죠. 이런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눈부시게 발달함에 따라서 사람, 개인에 대한 일종의 감시, 모니터링과 그 다음에 기록이 놀랍게 증가하고 향상됐다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CC 카메라들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이것도 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도구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거의 모든 것은 다 컴퓨터의 로그 기록이 되죠. 예. 이 컴퓨터는 어떤 컴퓨터든지 간에 두 가지의 미션을 동시에 수행을 합니다. 그 하나는 컴퓨터의 오너, 컴퓨터의 혹은 사용자가 시키는 명령을 수행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아래 한글을 이제 다 문서 작성을 하면은 문서 작성을 하는 것이 사용자가 요구하는 명령들입니다. 그런데 컴퓨터는 반드시 동시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기록합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기록합니다. 컴퓨터는 이렇게 언제나 이중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기록한다. 이렇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기록하는 것을 로그, LOG, 로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사용해서 하는 모든 활동들은 다 기록에 남는다. 사용자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인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관계없이 다 기록에 남겨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컴퓨터의 특징.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출연한 SNS가 또 이제 그 굉장한 감시나 혹은 기록을 제공을 합니다. 여기 지금 트위터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그런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름이 유출되고 구체적인 인맥이 유출되고 얼굴 등 외모가 유출되고 사용자 위치 정보가 유출되고 또 관심 분야 이런 취미가 알려지고 또 스케줄 자기의 스케줄이 알려지고 가족관계가 알려지고 자기의 소속 직장 등이 알려지고 또 뭘 구매했는가 하는 소비 성향도 알려지고 또 학력, 생년월일, 근무처, 병력 등 의료 정보, 다음에 근로 경력, 출생지, 굉장하죠. 이런 개인 정보가 200에서 300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런 개인 정보들이 SNS,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채 유출이 된다, 알려진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개인에 관한 정보들이 어마어마한 양으로 폭발적으로 생성되고 또 그것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그런 이제 그 특징을 갖고 있고 그런 현상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아까 침실이나 화장실은 매우 프라이빗한 사적인 공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그런 사적인 공간마저도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사적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죠. 수년 전에 미국 필라델피아의 주에 있는 버윈 하이스쿨, 버윈 고등학교의 한 학생, 블레이크라는 학생인데 이 학생이 학교에서 빌려주는 이런 노트북을 대여를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지고 가서 열심히 사용을 했는데 며칠 뒤에 학교의 부교장이 블레이크를 불렀어요. 그래서 갔더니 네가 난 몰래 마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증거를 잡았다. 라고 하면서 이제 블레이크한테 마약 사용 여부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떤 증거를 학교는 가지고 있었느냐? 학교가 대여해 준 노트북에는 이렇게 웹캠이 붙어 있었고 블레이크도 모르게 이 웹캠에 의해서 학생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 모두
원격으로 전송되고 기록됐던 겁니다. 끔찍하죠? 블레이크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바로 이 노트북을 가지고 침실에서 사용을 했고 그 노트북 웹캠에 블레이크가 마약처럼 생긴 알약을 먹는 모습이 잡힌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원격지에 있는 학교의 DB에 남은 겁니다. 기록이.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기록들을 보고 학생들을 일종의 모니터링 했던 학교는 블레이크가 마약을 복용하는 걸로 추정을 하고 불러서 따져 물었던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 블레이크는 마약을 복용하지 않았고 이것을 부모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제 어마어마하게 화가 났겠죠. 그래서 이 학교를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해서 재판에서 이 학교는 블레이크 부모에게 35만 달러, 물론 블레이크만 있는 게 아니고 한 서너 명의 학생이 함께 이제 고소를 했는데 35만 달러를 물어주고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이건 아주 그 가벼운 예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예들이 수도 없이 사실은 그 정보 사회에서는 발생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가장 은밀하게 여겼던 그런 공간마저도 더 이상 은밀할 수가 없게 됐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개인정보를 남에게 내어주고 있을까? 공유하고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어쩜 우리는 365일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소위 빅브라더라고 불리우는 정부기관이나 혹은 리틀 시스터스라고 불리는 기업들한테 우리의 개인정보를 기꺼이 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은 개인정보를 내주고 있을까요? 정부의 강제적인 억압 때문에 그럴까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우리는 정보를 내주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개인정보를 내주고, 기꺼이 개인정보를 내주고, 많은 혜택과 편의를 얻기 때문입니다. 강제보다도 더 무섭게 사실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내주고, 일종의 이제 교환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혜택과 편의를 얻게 되는데 그 혜택과 편의가 엄청납니다. 자, 여기 제가 몇 가지 리스트를 해봤습니다. 온라인 쇼핑, 네. 여러분들이 온라인 쇼핑을 안 하고 생활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할 것인지. 다음에 인터넷 뱅킹 혹은 ATM 기기를 이용하는, 여러분들 만약 ATM 기기를 쓸 수 없다, 인터넷 뱅킹을 쓸 수 없다, 얼마나 불편할 것인지를 상상해 보세요. 그 다음에 트위터나 혹은 카톡이나 혹은 페이스북에서 사회적 관계를 확대하고 또 유지할 수가 있죠.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습득하고 또 지식을 습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즐거운 시간을 갖죠.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듯이 온라인 에듀케이션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혜택과 편의들이 바로 우리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꼭 대가는 아니지만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 개인정보의 제공을 수반하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어떤 강제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내주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꺼이 개인정보를 내주고 있다. 이 점이 이제 우리가 사실 꼭 기억에 둘 부분 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